라는 싱글 뷰, 그러니까 모노큘러 비디오에서 이제 3D 엔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프 가이디드하는 바이 스캐닝하는 문바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한바라는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바의 기반이 되는 만바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만바는 비교 대상이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그 트랜스포머 어텐션 모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이제 NLP는 물론이고 비전 도메인 같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널리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어텐션 연산이 이 시간 복잡도가 O(n) 제곱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텐션 연산이 추론할 때 있어서 이 n, 그러니까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배려하다 보니까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문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좀 많이 비효율적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반은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이런 시간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제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그런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또, 또 다른 이제 비교 대상이 RNN 같은 구조인데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간 복잡도가 O of N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타임 복잡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능이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저자는 이 RNN 같은 다른 어떤 SSM 구조들이 성능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어떤 문맥을 고려한 그 시퀀스에서 시퀀스를 매핑을 하지 못한다. 즉 어떤 이 인풋 X를 보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X에 따라서 인풋 간의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서 이제 어느 X에 더 집중을 할 건가 이런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R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에 상관없이 이 RNN 자체 파라미터 고정된 파라미터만 가지고 이 연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베이스 그러니까 이 인풋 X에 따라 뭔가 다른 연산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보다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이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M이라는 구조는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버레닝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른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인풋 시퀀스 X로부터 Y, 아웃풋 시퀀스 Y를 수출하는 게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이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 H를 활용해서 이 Y를 부르는 그런 모델 뷰들을 이제 SS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SSM은 아래는 알다시피 어떤 인풋 X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그 히든 스테이트로 Y를 구하고 또 다음 X를 구할 때는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와 지금 현재 인풋을 합쳐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리고 현재 인풋 그리고 그것의 각각 파라미터를 곱해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그것의 어떤 파라미터를 또 곱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 Y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A, B 위에 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산의 효율성 그리고 다루는 데이터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인 그런 단어 그러니까 자연어 같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 SSM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이 말 그대로 이산화를 거쳐서 그 특정한 공식에 따라 이산화를 거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반은 이런 SSM 파라미터 아까 봤던 이런 A, B, C와 같은 SSM 파라미터가 아래는 인풋에 따라 변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SSM은 그냥 고정된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제 BC 그리고 어떤 델타를 소개하지만 만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인풋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초기화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컨텐츠 베이스드 인풋 X에 따라서 이 BC 델타 이 파라미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 A 바, B 바 파라미터도 달라지게 되면서 이 인풋에 따라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좀 선택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는 더 유의미하고 어떤 정보는 더 무시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트랜스포머가 어디에 더 어텐션 하는지를 계산하듯이 이런 안마도 SSM이지만 이렇게 인풋 X에
대한 어떤 함수로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성능을 내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또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다른 SSM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풋 X에서 아웃풋 Y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지금 히든 스테이트 이런 거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A, B, C와 같은 파라미터를 구하는데, 이때 있어서 X에 대한 어떤 함수를 거쳐서 어떤 셀렉티브하게 모드 X에 따라서 이 B 델타 그리고 C라는 파라미터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이 SSM 과정이 이 SX 컨텐츠에 베이스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큰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RNN에 비해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RNN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Y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알고 있어야 지금 Y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병렬적으로 하지 못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바도 SSM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만바는 이 커널을 활용한 스캔 연산을 도입해서 이러한 점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NN에서 필터 커널을 통해서 이, 이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저희는 이제 NLP니까 어떤 1차원적인 인풋 X에서 1차원적인 커널을 거쳐서 아웃풋을 내놓는 이런 1차원 커널을 도입하는 어떤 스캔 연산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은 아까 봤던 그 SSM 파라미터의 조금 다른 형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패딩을 더해서 이 인풋 시퀀스로부터 Y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이 그 순서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바 또한 학습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엄청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또 만바는 SSM 구조로서 X로부터 Y를 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H라는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Y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SSM 파라미터 ABC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리커런트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컨볼루션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리커런트한 방식은 이제 효율적인 인퍼런스, 그러니까 어텐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 n개의 패치에 있어서 n개의 패치가 다른 n개의 패치에 모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n제곱의 복잡도를 가지지만, 이제 리커런트한 방식을 하면은 이제 일자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리니어한 복잡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는 리커런트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또 학습을 할 때는 컨볼루션 방식을 택해서 이 커널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해서 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래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지만 이제 학습 시에는 이 컨볼루션 방식의 형태를 사용하고, 이제 추론할 때는 이 커런트한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과 효율을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바는 이렇게 한 결과로 인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드롭풋이 5배 이상 빠르다. 그래서 빠른 인퍼런스 타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시간 복잡도가 O 오브 N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럼에도 성능은 트랜스포머와 비슷하고, 특히 어떤 밀리언 링스 시퀀스, 그러니까 엄청 긴 글에 있어서 특히 더 효율적인 연산을 보여줄 수 있는 만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은 이런 만바를 베이스로 하고 이제 좀 다른 태스크, 한반은 원래는 만바는 원래는 이제 시퀀스 그러니까 NLP 같은 태스크였는데, 한반은 3D 핸드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 적용한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소타, 뭐 해머 같은 소타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트랜스포머, 포텐셜 베이스드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조인트들 간의 어떤 공간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은 이런 조인트의 공간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그리고 만바를 동시에 활용해서 한바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만바랑 굉장히 유사한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로 나눴다 했을 때 이 패치에 대해서 다른 모든 패치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n제곱의 연산, n제곱의 토큰이 필요하다는 그런 좀 많은 토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맘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바이디렉셔널한 스캔이라서 뭐 많아야 이제 2n의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이러 여기 중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 조인트가 있는 패치만 활용하겠다. 그래서 조인트가 없고 약간 무의미한 이런 배경 같은 패치는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맘바보다도 훨씬 더 패치 수를 토큰 수를 줄여서 완전 알짜배기 토큰만 활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분산을 진행하겠다. 이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먼저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고 어떤 VIT 같은 백본이 있고 그거를 다운 샘플링한 어떤 토큰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조인트 리그레서를 통해서 어떤 2D 조인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토큰 샘플러를 통해서 이 패치들 중에서 이 조인트가 위치하고 있는 토큰을 선택하는 과정, 그래서 토큰 샘플러로 얻은 토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 배치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펙티브한 토큰만 선택해서 그것만 이제 알짜배기만 활용하겠다라는 과정을 여기서 거치게 되고 그리고 앞서 구한 이 백폰에서 다운 샘플링한 토큰을 이제 평균 냉가 그것이 여기로 오고 그리고 조인트 리그레서 결과로 거친 토큰 샘플러를 거친 토큰 이 결과를 또 여기로 가져오게 돼서 그럼 이제 이거는 맥시멈 21개가 될 텐데 그것을 각각 이제 보텍스로 하는 어떤 그래프를 생각을 해서 그러한 토큰을 이제 GCN에 넣고 그 결과와 이 민값, 사전에 구한 민값을 폰켓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래서 여기서 만바식으로 스캐닝 연산을 거친 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피드포 네트워크 하는 이런 블락 하나가 그래프 가이디드 스테이트 스페이스 블락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조인트 하나하나를 그래프의 버텍스로 보고 그 그래프 안에 연산 효율적으로 하는 GCN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바의 스캐닝 연산도 활용해서 그런 최종 연산을 진행하고 이것을 L번 반복하는 그런 연산을 가지는 블락이고 그렇게 나온 최종적인 GSS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퓨전 모드를 통해서 그 GSS 토큰과 그리고 아까 구한 그 다운 샘플링한 토큰의 민값 그리고 뭐 2D 조인트 그리고 토큰 샘플러로 얻은 토큰 이런 전체적인 피처들을 다 같이 활용해서 이 디코더를 거친 다음 이제 만화 파라미터와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보여서 전형적으로 핸들을 리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풋 이미지에서 픽폰을 거치고 그 다운 샘플링한 토큰들이 있고 그것의 빈값이 활용되고 그 조인트 리그레서가 2D 조인트를 리그레스하고 그리고 토큰 샘플러가 이걸 보고 이제 어떤 토큰들이 이펙티브한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토큰들을 GCN을 거쳐서 피처가 나오게 되고 이제 민과 콘캣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L번 반복한 피처가 GSS 토큰이 되게 되고 이 전체 토큰을 다 합쳐서 이제 MLP를 거친 다음 이제 최종적인 리턴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역시 결론도 만바랑 비슷하게 어텐션 베이스드 메소드에 비해서 토큰을 이제 88%나 줄여서 엄청 효율적인 연산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제 현대 리콘에서 소타를 발송했고 그리고 특히 자기들 주장으로는 이제 인더 와일드에서 좀 더 잘 되더라고. 그래서 다른 소타들에 비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다. 에블레이션 결과 있나요? 네, 레귤레이션 되는데 에블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픈 샘플러랑 그리고 2D 조인트 안 쓰는 거, CSS 토큰, 글로벌 민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어블레이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원래 맘바의 모티베이션은 트랜스포머 NLP 태스크에서 토큰 개수가 수천 개 단위로 늘어날 때 네, 코스트가 너무 비싸지니까 맘바를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태스크는 토큰 개수가 최대 21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맘바 아키텍처를 써야 되는지 정당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큰 개수, 그러니까 N이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모티베이션 이미지를 보면은, 그래도 뭔가 어텐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토큰을 사용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분발을 쓰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 최종적으로, 저 비교는 사실 그 약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전 트랜스포머가 저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음, 저렇게 16 x 16 자르고 16 x 16 내부끼리 셉텐션을 거는 거지 다른 패치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혼동을 주는 거잖아요. 음, 뭔가 N이 드라마틱하게 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토큰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니셜하게 21개의 키포인트를 뽑고 그 다음에 GCN을 돌리는데 거기에다가 맘바 스타일로 넣은 거잖아요. 근데 21개 조인트를 뽑고 그 뒤에 맘바를 돌리는 건데 그럼 그거를 맘바로 돌린 거나 트랜스포머 돌린 거나 차이가 크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저 이미지 하면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미지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조인트 음, 뽑아놓고 그 안에서 맘바를 돌리는 거예요. 저 이미지가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 쟤네들이 백본 레벨에서 맘바를 썼어야죠. 아, 네. 음. 앞으로 다 뽑아놓고 맘바를 돌리는 거예요. 음, 거기 저 조인트 리그레서가 그 오클루전이나 뭐 핸드가 포즈가 이상한 경우에는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토큰 셀렉션 할 때 이상한 토큰들이 뽑히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잖아요. 저도 제대로 이해는 못했는데, 아마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겹치는 부분은 중복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메저도 보면 아까 보니까 네, PCK를 썼던데 네, PCK는 트루 파지티브한 조인트끼리만 그 트루 파지티브한 조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비율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PCK가 아니라 MPJP로 줬을 때는 오히려 다른 학원나 그런 것들보다 그 뭐지? 한바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이게 힌트가 인더 와일드여가지고, CT가 없어가지고, 이제 PCK를 쓴 거고, 다른 벤치마크에서 HO3D랑 V1, V2, V3는 MPJP도 셌는데, 그래도 스타이긴 합니다. 혹시 얘네는 싱글 이미지만 근데 얘네도 이제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모노클로를 쓰고 뭐 양손이 있다면 해머처럼 디텍트론 써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응더 와일드한 결과를 보면 아마 디텍트론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디오도 있다. 비디오도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머도 쓰니까. 비디오를 한다고 했을 때, 음. 뭐, 지퍼링 같은 문제는 이 아키텍처만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터링을 따로 고려는 안 하는데, 그리고 아직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비디오 예시도 못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머도 딱히 고려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멤버도 원래는 싱글 이미지. 네, 원래 싱글이에요. 해머도 싱글에서 보는 거라서 뭐 완전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엑스프리먼트, 뉴립스. 립스. 이거는 장을 잘해야 돼.